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당장요. 팔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나요? 무언가를 잡고 일어났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을 32년간 진료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18개월 안에 자녀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70살 여성분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사흘 전 이 여성분은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도와달라는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차가운 바닥에 40분간 누워 계셨습니다. 진찰 결과 양쪽 다리 모두 근육이 완전히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이것이 일어나기 6주 전에 이분이 완전히 무시한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신호들 말입니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근육 기능 상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경고들은 너무 미묘하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하기 쉬워서 제 환자분들의 85%가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정 한계점을 넘어서면 근육량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쇠퇴가 너무 빠르게 가속화되어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만에 독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이 넘은 모든 분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옷을 입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딸이 당신을 전담으로 돌봐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수천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이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초기 경고 신호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근육이 지금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3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신호들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개발한 개입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강남 노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권장하는 모든 것은 하루 10,000원 이하로 동네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믿고 있는 근육 건강에 대한 가장 위험한 3가지 미신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미신 중 하나는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이 조언을 따르는 노인분들의 70%에서 실제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들으시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독립성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안에 행동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근육 기능 상실을 되돌리는 것은 10배나 더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몸이 계속 말하려고 했던 것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73입니다. 30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노인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 78살 여성분이 강남 아파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따님이 6시간 후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나중에 제게 그날 아침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변기에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6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서 전화기에 손도 닿지 않은 채 누군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근육 기능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석 달 동안 7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해서 몸을 밀어 올리시나요? 팔걸이를 잡으시나요? 그러신다면 이미 근육 기능 상실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다리가 체중을 들어 올릴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기능 상실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암보다 더 많은 노인분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더 나쁜 방식으로 죽게 만듭니다.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 다음 혼자 씻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항상 두려워했던 그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고통 끝에 낙상이 일어납니다. 고관절, 골절, 병원 침대에서의 폐렴. 그렇게 근육 기능 상실이 당신을 죽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심각한 근육 기능 상실이 발생한 제 환자분들의 90%가 6개월 전에 명확한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시했습니다. 가족들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그저 노화라고 하며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노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80대인데도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오르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70대인데도 손주들을 거뜬히 안아 올리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골든타임 동안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무엇일까요? 근육 손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기회의 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첫 경고 신호로부터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이 1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기능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무시하는 이 경고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악력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물병이나 꽉 막힌 병뚜껑을 열어보세요. 만약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 수건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미 손과 팔뚝에 상당한 근육량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악력이 전신 근육 손실의 가장 정확한 예측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악력을 잃은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평균 다리 근육량의 60%를 잃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가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계단 문제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절염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더 이상 팔에 도움 없이 중력에 맞서 체중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평범하게 걷다가 넘어지기 시작하기까지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송파구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1세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항상 난간을 잡는다는 것 외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리 근력을 검사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40%를 잃으셨습니다. 40%입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제가 조용한 악력 약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서울대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병뚜껑을 열어보세요. 아무 병이나 괜찮습니다. 물병, 탄산음료병, 약병. 해보세요. 단 반초라도 힘들었습니까? 소나기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까? 이 뚜껑이 너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경고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심각한 근육기능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92%가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정확히 이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병을 탓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력은 전신 근육 건강을 보는 창문입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약한 악수는 어떤 비싼 혈액 검사보다 빠르게 근육 붕괴를 예측합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팔뚝 근육에는 단백질 결핍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속근 섬유가 있습니다. 몸이 충분한 아미노산을 흡수하지 못하면 이 섬유들은 한 달에 최대 3mm씩 줄어듭니다. 3mm는 작게 들리지만 6개월 동안 17%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뇌는 같은 신호를 보내지만 반응하는 근육 섬유가 줄어듭니다. 병이 더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약해진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일상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을 건네실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 손가락을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매우 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없이 병을 열어본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웃으시며 요즘은 제조업체들이 모든 것을 너무 열기 어렵게 만들어서 딸이 항상 대신 연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육량이 1년 사이에 23% 감소했습니다. 23%입니다. 혼자서 변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까지 2달. 모두 병뚜껑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뇌는 보상하는데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5개의 근육 섬유가 작동을 멈추면 뇌는 7개의 다른 섬유를 동원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20개의 섬유가 죽으면
뇌는 30개의 대체 섬유를 동원합니다. 여전히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예비군이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넘어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성 연쇄 부전입니다. 저는 숨겨진 카운트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특정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한 손으로 열던 것을 두 손으로 열어야 한다면 그것은 1단계 경고입니다. 특정 용기를 완전히 피하고 가족이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2단계입니다. 아침에 손이 저녁보다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3단계이며 심각한 합병증이 시작되기까지 아마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악력을 확인하세요. 욕실 수건을 가져오세요. 완전히 적시세요. 이제 두 손으로 비틀어서 물을 짜내세요. 대부분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게 짜도 물이 계속 떨어진다면 악력이 안전기준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임상 악력계 측정과 94%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병, 용기, 뚜껑, 제조업체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근육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늦기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신호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몇 달 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걸어올 수 있었을 환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일반적인 피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나 변기에서 무언가를 잡거나 무릎을 짚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특정한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증상은 심각한 근육기능 상실이 시작되기 평균 8주에서 12주 전에 나타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걸어서 다리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재앙적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속근 섬유를 가속화된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이 섬유들은 폭발적인 힘과 빠른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섬유들을 잃으면 넘어질 때 자신을 잡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빨리 일어서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60세에서 85세 사이에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근육 섬유 구성을 측정했습니다. 일어설 때 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환자들은 불과 18개월 전 기준치와 비교해 평균 43%의 속근 섬유를 잃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43%를요.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일단 그 40% 임계값에 도달하면 악화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당신의 몸은 제가 연쇄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진입하는데 근육 손실이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이 연쇄 단계 동안 당신의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속근 섬유가 사라지면 신경계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남은 근육 섬유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로한 섬유들은 염증이 생기고 손상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이 손상된 섬유들을 재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분해합니다. 한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면서 그 근육들을 더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용이 적을수록 손실이 더 커집니다. 손실이 클수록 사용이 더 적어집니다. 한 환자가 매우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중에 저는 그녀에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그녀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비명을 지르는 경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퇴사두근 힘을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체중에 적합한 수준에 겨우 52%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은 새벽 5시에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넘어진 이유는 변기에서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이 그냥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회복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독립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스스로를 테스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슴 위로 팔짱을 끼세요. 이제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세요.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여러 번 앞으로 흔들어야 한다면,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쇄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요. 욕실 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제가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국 심각한 근육기능 상실을 경험한 제 환자의 73%에서 나타난 신호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밀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일어서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자동으로 팔걸이나 무릎으로 가서 미는 그 자동적인 움직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저 조심하는 것이거나 무릎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심지어 70세나 80세라도 다리 근육만으로 표준 높이의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팔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중요한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들은 단지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낙상에 대한 신체의 주요 방어선입니다. 앉을 때 하강을 제어합니다. 무릎을 안정화시킵니다. 비틀거릴 때 당신을 똑바로 유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빨리 가속화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속근섬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백질 흡수가 감소할 때 가장 먼저 악화되는 근육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단백질 운반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대퇴사두근은 빠른 반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 특히 류신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이 단 몇 주만 중단되어도 이 섬유들은
놀라운 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비율입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퇴사두근이 약해져서 일어설 때 손을 사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면 제가 말하는 의존성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다리 대신 팔에 의존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다리 근육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석 달 안에 대퇴사두근은 남아있는 힘의 40%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6달 안에 계단 오르기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활동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넘어지셔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찰 중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시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자기 나이 또래는 다들 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퇴사두근 힘을 검사했을 때 그분의 나이와 체중에 맞는 수치의 3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특정 근육들을 재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확한 양의 단백질 하루 60g을 20g씩 3번에 나눠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근육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인 기상 후 30분 이내에 한 번 섭취해야 했습니다. 저항 운동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요. 게다가 특정 운동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딱 하나요.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라고 불리는 것인데 치료 목적으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5번, 저녁 5번, 팔을 가슴에 교차한 채 의자에 앉았다가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엔 한 번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셨죠. 하지만 몸은 힘을 기억합니다. 신경 경로가 재건됩니다. 7주 후에 박 씨께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셔서 의자를 한 번도 만지지 않고 10번 완벽하게 일어서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4개월 후에는 딸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가셨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자신을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단단한 의자를 찾으세요. 표준 높이로요. 팔을 가슴에 교차하세요. 앉았다가 5번 일어서세요. 팔을 풀거나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완료할 수 없다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5번째 중요한 징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데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뇌가 실제로 적응해버려서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낮은 의자나 병의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당장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다리 근육만 사용해서 일어서 보세요. 손으로 밀지 마세요. 추진력을 위해 앞으로 흔들지도 마세요. 순수한 다리 힘만으로요.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거나 2번 시도해야 하거나 중간에 허벅지에서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대퇴사두근이 이미 상당한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것을 저는 병의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거의 모든 비싼 의료 스캔보다 낙상 위험을 더 잘 예측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5km를 문제없이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가족들에게 완전히 건강해 보이는 72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의자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그들 중 절반이 첫 번째 심각한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몸의 주요 항중력 근육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이것이 이토록 교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보상에 뛰어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자동으로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팔걸이를 잡습니다. 세면대를 밀어냅니다. 벽을 붙잡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뇌는 이 새로운 패턴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하지만 보상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 박 씨였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찰실에서 앉았다 일어서시는 것을 관찰했을 때 매번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으세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이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손실을 얼마나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실제로는 관절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퇴사두근이 너무 약해져서 무릎 관절이 절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통증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침대 같은 더 높은 표면에서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 10번 반복. 힘이 돌아오면 더 낮은 의자로 이동하세요. 또한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65g으로 늘렸는데 3끼에 나눠서 절대 한꺼번에 다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몸이 대량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주 안에 박 씨는 손 없이 표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딸과 함께 설악산 등산을 갔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징후를 일찍 발견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 긴급 경고가 있습니다. 일반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다면 높이의 의자에서도 손을 사용해서 일어나야 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끌어올려야 한다면 지금 당신은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리 근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 심지어 순간적인 어지러움도 골반 골절을 일으키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골반 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절반은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3번 연습하세요. 단 3번입니다. 필요하면 손을 사용하되 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중간 지점에서 불안정함을 느끼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인식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쇠퇴를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제가 조용한 안정성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바로잡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잃을 때입니다. 이 위험한 단계에서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근육 섬유가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시스템은 팔이나 다리에 크고 눈에 띄는 근육이 아닙니다. 악화는
핵심 근육 깊숙이, 그리고 관절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숨겨진 근육들은 매 순간 작동하여 당신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며 비틀거릴 때 당신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명백한 균형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이러한 안정화 근육 섬유의 약 40%를 잃은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주요 사고가 일어나기 평균 8주 전부터 미세한 균형 실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8주간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된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이전 증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낙상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 습관을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낙상 전 2달 동안 그녀는 몸을 돌릴 때 부엌 조리대를 더 자주 잡았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벽에 기대어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안정화 근육이 긴급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서서 눈을 감으세요. 흔들림 없이 30초 동안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발에서 발로 체중이 이동하는 것을 느끼거나 균형을 위해 팔이 옆으로 움직이거나 30초가 지나기 전에 눈을 떠야 한다면 당신의 안정화 근육은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서세요. 70대의 건강한 사람은 이 자세를 최소 15초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10초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근육 기능 상실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를 3초도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인생을 바꾸는 낙상 사이에 단 3초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정 유형의 근육 퇴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안정화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뇌에서 지속적인 신경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결핍이 혈액순환 장애와 결합되면 이러한 신경 경로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지연됩니다. 뇌가 안정화 명령을 보내지만 근육은 200m초 늦게 받습니다. 200m초가 자신을 잡는 것과 바닥에 부딪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균형 실패의 가장 위험한 시간은 깨어난 직후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당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안정화 근육이 60% 용량으로만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낙상이 이때 발생합니다. 박 여사가 넘어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양쪽 발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이것은 종아리의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하고 신경 경로를 통해 깨우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60초 동안 앉아 계세요. 이것은 혈압이 조정되고 근육이 똑바로 선 자세의 요구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하루 종일 벽 터치 운동을 연습하세요. 2시간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척추를 평평하게 누른 채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것을 90초 동안만 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핵심 안정화 근육을 재훈련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신경근육 연결을 강화합니다.
골반이 부러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근육기능 상실의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행동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진행된 근육 퇴화 상태로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도착하여 똑같이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미뤘어요.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30년 동안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근육 손실을 예방한 동일한 시스템이며 내일 아침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흡수 시간대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 모든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소화 효소가 약해져서 그 귀중한 단백질의 대부분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근육을 재건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첫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커피가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삶은 달걀 2개, 작은 고등어 구이 1토막 또는 연두부 반 모를 드시면 됩니다. 근육은 이 황금 시간대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의 절반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둘째, 신경 활성화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3분 평가를 수행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곧게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 다리든 심하게 떨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신경신호가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수십 번 빠르게 펴세요. 한쪽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약하게 느껴진다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응급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단단히 눌러보세요. 어느 손가락에서든 뚜렷한 압력을 느낄 수 없다면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하세요. 어느 쪽이 더 약한지 기록하세요. 이 기록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숨겨진 근육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3가지 흔한 약물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 특정 혈압약 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대체 약물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위산을 너무 심하게 감소시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중 찬물 마시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한국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중 찬 음료는 단백질 흡수를 38% 감소시켰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식사 중이 아닌 식사 사이에만 마시세요. 넷째, 갑작스러운 쇠약 증상에 대한 응급 처치입니다. 걷는 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디든 즉시 앉으세요. 무릎 아래 4손가락 너비 지점, 정강이 바깥쪽에 있는 지압점을 강하게 누르세요. 각 다리마다 30초간 세게 누르세요. 이것은 근육 조직으로 응급 혈류를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 각 발로 천천히 발목을 10번 돌리세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쇠약을 경험한 환자의 67%에서 낙상을 예방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 제게 오셨습니다. 몸이 포기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6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는데 고통 때문이 아니라 독립성을 되찾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근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잠들어 있으며 재건을 위한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 이 황금 시기에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짐하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 근육 징후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오늘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가 내일 독립성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근육 쇠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지만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민준 박사의 7가지 경고 징후 중 이번 주에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근육 건강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힘과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